한증소에 불이 들어간다. 이것은 자연을 과학으로 승화시킨 한의학의 결정체다.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한 민간요법을 대중적인 공중보건에 적용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이 이로운 것을 나누고 약한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조선시대 왕들의 위민사상. 유교적 원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제왕의 원리가 작용된 것입니다. 자연의 흙과 나무, 불의 일체가 빚어내는 최고의 의학기구인 한증소. 그것은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조선시대 공공의료 시설이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다. 고도 100m의 나지막한 수정산은 관광철이 아니면 인적이 드물어 산길이 그리 편치만은 않다. 숲길을 한참 걸어 나타난 것은 흙과 수풀로 뒤덮인 한증소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것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흡사 움집과 같이 생긴 이것은 그 속에 불을 넣어 땀을 빼는 지금 한증막의 원형이다. 한증소는 조선시대, 특히 세종 때의 그 기록이 많이 전해진다. 당시 동서 화린원에서 운영하는 한증소에서 부작용이 일자 의원을 직접 파견해 살펴보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한증소가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증은 원래 왕과 귀족들만 이용했던 치료법이었다. 당시 경복궁을 비롯해 한양 도성 내에만 한증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한증의 효능이 입증되자 왕들은 백성들도 이를 이용하도록 화린원에 한증소를 두었고 조선 후기엔 이미 대중화가 되었다. 한증요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증소의 관리 방법이다. 당시 한증소를 관리하던 이들 중에 한증승, 즉 승려가 있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에 승려를 관리직으로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화린서에 그 스님들이 나타난 그 기록은 상당히 좀 오래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세종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대에 그 한증소를 운영을 하면서 한증소에 소속된 여러 가지 한증승이라든가 뭐 또 그 간사승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조선시대의 그 승유 억불 정책으로 해가지고 도성 출입이 사실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스님들이 그 생각했던 것은 위민 사상이거든요. 세종은 관리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화린원의 환자들에게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을 주도록 했고 약재도 좋은 것으로 줄 것을 수시로 명했다. 제왕이라고 한다면 그 만 백성의 아버지인데 만 백성의 아버지로서 의무는 백성들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증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강화의 수정산 한증소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평평한 돌을 엇갈리게 쌓고 그 사이를 흙으로 메워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한증소는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돔 구조로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가운데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통로가 지하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증소는 18m 둘레에 2.5m 높이로 1.2m 두께의 돌을 쌓아 올렸고 불을 넣고 사람이 출입하는 곳과 환기구를 만들었다.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돔 구조는 안정감을 주고 열 전도율이 좋은 구조다. 한증소의 내부는 바닥을 온돌 방식으로 따뜻하게 하도록 했고 열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벽면은 황토로 발라 열 효율을 높였다. 그 가운데 환자가 앉아있기만 하면 열이 집중돼 단시간에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한증은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우린 원형이 보존된 수정산 한증소의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불을 직접 넣어보기로 했다. 어릴 적 이곳에서 한증을 했던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의 입구에 불을 넣고는 반대편 뒤쪽으로 가 땅을 판다. 연기가 좀 나오도록 그 불이 잘 피게 해서 연기 나오게 하는 나오는 여기 통문이 다른데 이게 없어요. 이게 또 이거 넓으면 열이 들라니까. 한증의 원료는 소나무다. 과거 주변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나무를 말려 불을 피우면 돔을 이룬 돌과 흙 사이 틈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온다. 돌 한 개, 흙 한 개, 돌 한 개, 흙 한 개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 돌과 흙 사이가 아무래도 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틈을 향해서 연기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가. 불은 3시간 정도 피우는데 밀폐된 돔의 내부는 벽면의 돌과 황토에 산소를 공급하고 열을 축적해 사방으로 열기를 뿜는다. 돔 내부는 높이에 따라 90도에서 8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바닥의 열과 함께 회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살균이 되는 바이오 클린 룸이 형성된다. 이쯤에서 막의 내부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그 수증기로 공기가 가습된다. 하층부의 온도가 90도 가까이 떨어졌을 때 입욕자가 들어가는데 이땐 헝겊이나 가마니를 두르고 들어간다. 이런 한증의 방법은 지금도 전해지는 방식이다. 현재 숯가마에다 비교하면 딱 맞는 겁니다. 이게 고온도 아닙니까? 고열이거든요. 그 고열이 식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단지 거기는 그냥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까는 거죠. 솔잎을 까는 거죠. 너무나 좋은 솔잎. 우리 한반에서도 그 약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증은 어떤 질병을 치료했을까? 서울 시내에서 옛 방식대로 한증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100년 가까이 된 이곳 한증막은 돌을 쌓아 황토로 메워 올린 돔 구조로 과거의 것과 같았다. 환자들은 바닥에 깔린 거적 위에 들어가 10분 내외로 드나들며 치료를 받았다. 감기 초기에 오한 발열 같은 게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이제 한증소에 가서 땀을 내는 그런 요법. 전염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발열, 두통, 한열왕래 등등이 나타났을 때 한증소에 가서 땀을 낸다든지 피부가 어떤 그 오음이나 아니면 부스럼 같은 게 났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일단 땀을 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이 한증소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증으로 병이 치료되는 원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온 효과다. 사람이 한증을 할 수 있는 때는 막의 온도가 90도 전후일 때 10분 이내여야 한다. 이때 피부 온도는 48도까지 올라 땀을 흘리는데 이를 통해 몸속 해로운 물질이 배출된다. 또 고온은 못의 혈관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준다. 한증과 온천은 상한과 전염병 치료에 주로 쓰이던 한의학의 세 가지 방법, 한법, 토법, 합법, 그 3법 중에서 땀을 내는 한법에 근거한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방법입니다. 한증소에서 활용되는 그 원리라는 건 사실 아주 극단적인 한의학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발안의 방법은 몸 안에 사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부로 사기가 들어왔을 때 근데 그걸 몰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기가 몸 안에 들어올 때 피부에서부터 그걸 몰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만성적인 어떤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어떤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증요법의 또 다른 원리는 구조물과 땔감, 약재 등 그 재료에 있다. 한증소에서 했던 요법은 온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불을 뜨겁게 해서 바닥을 달구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는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잠사라든지 측백나무, 그 다음에 복숭아 가지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깔아서 환자를 그 위에 눕힌 다음에 이불을 덮어서 이제 몸이 뜨거워지게 땀이 나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온분이라는 가루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조절하는 거죠.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몸이 휘질 수 있기 때문에 온분으로 땀을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요법입니다. 부를 때는 주 재료인 소나무는 공기 중의 해충이나 곰팡이 등을 없애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나무로 신경통과 풍증 치료에 효과적이라 전해진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효능이 우리 그 본초 강목 같은 데 보면은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성인병이에요. 그 어떤 중풍 혹은 뭐 심근경색 또 무슨 어떤 그 악창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뼈에도 좋고 그 우리 한방적으로 너무나 유효한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소나무입니다. 막을 구성하고 있는 돌과 흙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벽면의 돌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해 면역 기능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 황토 속 미생물과 음이온은 노화를 억제하고 미네랄을 공급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고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삼가야 할 환자들도 있지만 한증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온열 치료법이다. 이 한증망은 난구로 떼서 하니까 절대 쓰러질 일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서 샤워하고 딱 나가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돌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또 이 건조해서 뜨거우니까 이 잡균이 죽어. 온열 치료의 원리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인체에서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이제 백혈구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면역력이 항진되는 그런 기능적인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류가 이제 왕성해지면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또 그런 세포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노폐물이 땀이 나면서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또 우리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중화된 온열요법은 크게 세 가지다. 열을 가한 돌 위에 물을 끼얹고 그때 생긴 수증기를 이용하는 사우나와 온돌 구조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찜질, 그리고 돌 또는 황토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한증이 있다. 그 온도는 찜질이 가장 낮고 사우나가 가장 높다. 물론 온열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건식과 습식 사우나는 물론 자작나무 등으로 몸을 두드리고
사우나 후엔 눈으로 열을 식히는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만의 특징은 무엇일까?